테슬라의 혁신적인 변화, 로보택시 베이에어리어 진출과 팁 문화의 종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왔는데요. 벌써부터 댓글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언제 테슬라 로보택시 얘기해 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어요. 7월 31일 2025년 바로 어제 말이죠. 테슬라가 드디어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이제 두 곳이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텍사스주 오스틴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스틴과 베이에어리어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로워요. 오스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대신 조수석에 세이프티 모니터라고 불리는 안전관리자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개입한다고 해요. 와, 정말 미래가 온 느낌이죠? 그런데 베이에어리어는 조금 달라요. 아직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해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스드 버전을 사용하는데, 현재 규정상 언제든지 사람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에서는 이걸 로보택시 운영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뭐 규제 때문인 거죠.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베이에어리어의 지오펜스, 즉 서비스 제공 지역이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오스틴보다 훨씬 큰 범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산호세 아래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냐면 위에서 아래까지 약 1시간 15분 거리예요. 길이로 따지면 대략 65마일?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약 105km 정도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어젯밤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 업데이트를 보내. 근데 베이에러에서 모델 Y로 탈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기사를 쓴 조이 클랜더도 자신의 앱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테슬라 한 달 조금 넘게 운영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한 거죠. 이 속도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한 말이 정말 놀라워요.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담한 목표죠. 실제로 지난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 라이드 헤일링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율 라이드 헤일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다면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과 운영 차량 수는 초지수적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초지수적인 속도라고 했어요. 하이퍼 엑스포넨셜 레이트. 이거 정말 테슬라답죠. 항상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현해내는 게 테슬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가 다음에 어디로 확장할 계획인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테슬라 요다라는 X 계정에서 최근 테슬라 채용 공고를 캡처했는데, 테슬라가 미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확장 계획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채용 공고에 나온 도시들을 보면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뉴욕 브루클린, 데이비스, 텍사스 휴스턴, 텔라스 애리조나 템피, 네바다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템파, 플로리다 올랜도, 플로리다 마이애미. 와, 이 리스트 보세요. 정말 미국의 핵심 도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뉴욕시티, 달라스,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같은 시장에 접근하면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도시들은 미국의 주요 관광 핫스팟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미국에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테슬라 로보택시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타고 카지노 투어하고 마이애미에서 해변가 드라이브하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미래 확장 계획에
발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채용 공고들이 테슬라가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테슬라가 단순히 로보택시 서비스만 혁신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오래된 소비자 관습 하나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팁 문화예요. 사이먼 알바레스가 쓴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와 새로 오픈한 슈퍼차저 다이너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소비자 관습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세이먼 베이 에어리어에서 로보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서비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요금을 받고 있고 팁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파일럿을 시작했을 때 사용자들이 금방 알아차린 게 있어요. 테슬라가 승객들이 서비스에 대해 팁을 남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로보택시를 탄 후에 팁을 남기려고 하면 앱에서 테슬라의 밈 고슴도치 마스코트 이미지가 뜨면서 Just kidding, 즉 농담이야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요. 정말 테슬라답죠? 이런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처음에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하는 작은 농담 정도로 여겨졌어요. 오스틴의 초기 로보택시 파일럿이 소규모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결국 킵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추측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슈퍼차저 다이너가 오픈했을 때 소비자들이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이 시설에서도 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안내 문구는 정말 간단해요. Gratuity, Tesla covers tipping for staff. 즉 팁, 테슬라가 직원들의 팁을 대신 부담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 다이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비자들의 팁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이죠. 그리고 베이에어리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용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테슬라가 여전히 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를 소유해온 앱BL KMDL3라는 사용자가 이걸 부각시켰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앱에서 팁을 남기려고 했을 때 고슴도치 마스코트와 함께 Just kidding 메시지가 잠깐 나타나는 영상을 공유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해요. 더 가디언 보고서에 따르면 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즈니스 관행이에요. 서비스 업계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 때문이죠. 이런 시스템에서 서비스 근로자들은 생활을 위해 팁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팁 문화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레디트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유벌 같은 서비스들이 서비스 이용에 대해 큰 팁을 요구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충격적인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팁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들이에요. 어떤 곳들이냐면 셀프 체크아웃 카운터, 드라이브 스루, 핫도그 가판대, 약국, 재즈 페스티벌의 생수 판매대, 공항 자판기, 중고 서점, 영화관 박스 오피스, 아이들 오락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자판기에서도 팁을 요구한다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런 상황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우리 서비스는 명확한 가격이 있고 그것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고민 없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미국에서 어디를 가도 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아니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 가격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테슬라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서비스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면 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얼마를 줘야 할지, 너무 적게 주는 건 아닌지, 운전기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전혀. 테슬라 슈퍼차저 다이너에서 식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값만 내면 끝이에요. 서비스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따라 팁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직원들이 팁을 기대하는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명확하고 투명한 가격 체계로 이루어지는 세상. 소비자는 정확히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지 알고 직원들 팁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정한 급여를 받는 시스템.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이런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슴도치 마스코트와 저스키링 메시지로 유머러스하게 처리하면서 말이죠. 이건 테슬라의 브랜드 철학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걸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가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더 많은 슈퍼차저 다이너가 생긴다면 이런 노팁 문화가 미국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의 이런 접근을 따라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미국의 팁 문화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모든 업계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통적인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곳에서는 팁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테슬라가 보여주는 모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서 소비자 경험 전체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교통부터 식사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이런 노팁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 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진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정말 생활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운전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팁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요. 테슬라가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베이 에어리어 확장 소식과 팁 분야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여러분이 이런 테슬라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테슬 채널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